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PK 지역이 내년 총선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판세를 전망해봤습니다.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위해 산악열차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사업 진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맑았던 산골의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로 뒤덮인 곳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드는 골프장 때문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인 PK 지역이 내년 총선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텐데요. 이번 보궐선거 민심이 총선까지 이어질지 경남 지역 판세 전망해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3대 12대 1.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민주당은 3년 전 총선 때 김해와 양산 등 동부권 3곳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 8명을 배출하며 약진했지만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여당 단체장인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20%포인트 차로 지는 등 국정 안정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기 회복도 낙관하기 힘들어서 이대로라면 1년 뒤 마산 회원과 서부 경남은커녕 낙동강 벨트 사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경남 도민들께서 선택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회복과 함께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서부 경남 4곳과 창원, 마산 등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까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예전 명성을 회복한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3선에서 5선 등 다선 의원들이 많아서 인적 쇄신을 얼마나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와 탈원전으로 경남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른미래당은 인물 영입과 정책 개발, 그리고 당무 쇄신이 급선무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여당과 단일화로 배지를 지킨 정의당은 여세를 몰아서 창원과 진주, 남부권까지 경남 5석에 도전합니다. 올 7월에 동시당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바로 후보 발굴위원회와 외부 영입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변수도 많습니다. 북핵 문제가 1년 안에 어떻게 되느냐, 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선거제 개혁안도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최종심 결과도 변수입니다. 만약에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총선 때 도지사 선거도 함께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위해 산악열차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동군은 산악 관광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과 주식회사 3호가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군은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3호는 법인 설립과 자금 조달, 시공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합니다. 관광 콘텐츠가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하동군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관광 메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재선에 성공한 윤상기 하동군수의 첫 번째 공약 사업입니다. 공공자본 150억 원과 민간자본 1,500억 원 등 모두 1,65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악양면 형제봉에서 청안면 삼성군 구간에 산악열차 13km와 모노레일 2.2km를 건설합니다. 또 모노레일 운행에 따른 정거장 5곳과 호텔, 미술관 등 관광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산악 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팀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강원도 대관령과 매봉산, 경남 하동의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 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 관광 특구 도입을 추진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림휴양 관광 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악열차는 케이블카보다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따른 반대 여론이 강해 법 제정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위 구성 위원수를 당초 9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활동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총액 지원제의 타당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오늘 삼성교통노조원의 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 도당 위원장은 삼성교통노조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토부 등의 조정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한편 이해찬 당대표에게 보고를 해 삼성교통 사태를 이슈로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맑았던 산골의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로 뒤덮인 곳이 있습니다. 산자락을 깎아 만드는 골프장 때문인데 하천 생태계뿐 아니라 마을 식수와 농업용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깨끗하던 하천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1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합천호까지 흙탕물은 이어집니다. 원인은 거창 가막산의 속사를 파헤친 골프장 공사 현장. 공사장의 토사가 고스란히 유입된 바로 아래 저수지는 지난해 늦여름부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 저수지를 가득 채웠던 흙탕물이 최근까지도 맑아지지 않자 아예 흙탕물을 하천으로 방류해버렸습니다. 토사가 쌓여가는 하천 곳곳에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가미가 미세한 흙으로 막혀 죽은 겁니다. 살아남은 붕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리까지 살고 있는데 그동안 아예 엄마들이 볼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붕어가 죽은 겁니다. 저수지 아랫마을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식수원이던 하천변 관정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흙탕물이 모짜리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모가 다 삭습니다. 이런데도 공사업체나 거창구는 흙탕물이 하천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문제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방류를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했겠습니까? 일단은 관계기관들하고 다 협의하다 보니까 27월 규모의 골프장의 완공 예정일은 오는 9월쯤. 흙탕물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해 MBC 경남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엉터리 보고서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남도 의회가 해외 연수 규칙을 바꾼 데 이어 도내 의회들도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밀양시의회가 작성한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같은 해 경기도 안양시의회 보고서 일부를 똑같이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식은 제가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부실한 결과 보고서와 셀프 심사 등으로 외유성 연수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연수 당사자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늘려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고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공고안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밀양시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외 연수 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회들도 잇따라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에서 해외 연수 규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통영시와 사천시 등 모두 6곳입니다. 나머지 12개 시군들도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규칙 개정 보고 조치 기한이 오는 6월까지인 만큼 도내 18개 시군의회 모두가 해외 연수 규칙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군민의 날 행사가 오늘 하동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엄상주 복산약품 명예회장이 한다사 대상을, 이양우 하동군 장학재단 이사장이 하동 군민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13개 읍면민이 참여하는 제51회 체육대회와 제29회 하동문화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대표단이 오늘 경남농업기술원의 첨단 유리온실과 베트남 수출 딸기 선별장인 산청 조이팜 농업회사 법인 등의 농업시설을 찾아 우리나라의 기술농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호치민시 대표단은 이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생가와 산청 동의보감촌을 방문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야산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며 인근 농막에 보관돼 있던 음식물과 생필품 등을 훔친 혐의로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농촌 일대 농막과 사찰 등에 120여 차례 침입해 라면이나 술 등 음식물과 생필품 15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신규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기본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는 60살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61%에 이르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고령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연간 5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늘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캡 그리고 대형 유통회사 푸타이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VTV캡은 베트남 종합유선방송 1위 사업자로 6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푸타이그룹은 베트남의 20개 지역에서 2,500개 도매점과 1,000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이들과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